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강이고요. 네. 4월도 벌써 중순이에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자, 21강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1번 문장이 이제 요 문장이 어디 들어간지 묻는 문제였었고요. 자, 주어진 문장을 보겠습니다. Through centuries of warfare, European nations demonstrate their resilience. But millions of people lost their lives and much that we value was destroyed. 자, 수세기 동안의 warfare, 전쟁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뭘 보여주었냐 하면은요, 그들의 resilience 하면은요, 뭐 회복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전쟁을 겪고 나서도 잘 살아나더라, 뭐 이런 걸 보여줬다는 거겠죠. 하지만, millions of people lost their lives.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and much that we value was destroyed. 우리가 value, 가치 있게 여겼던 많은 것들도 파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게 어디 들어가는지 묻는 문제였습니다. 얘처럼 지시사도 딱히 없고 연결사도 딱히 없을 땐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글을 읽으시면서 흐름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자, 주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Suppose that Earth systems are resilient. 자, 뭐라고 가정해보자. 지구 시스템이 resilient, 회복력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쵸? 그러면서 1번 문장이죠. It would not follow from this that environmental problems are not worth taking seriously. 자, 그렇다고 이러한 것으로부터 다음이 따라 나오는 건 아니다. 자, 이때 this라는 건 이 문장이죠. 무슨 내용? 지구가 회복력이 있다라고 가정한 사실로부터 that 이하의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래요. that 이하의 내용이 뭔데요?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는 또 아니라는 거야. 그래, 지구가 회복력이 있다고 치자. 그렇다고 해서 회복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좀 더럽게 해도 얘가 알아서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나오면 안 되는 부분이래요. 그쵸?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even if Earth systems successfully respond to our environmental insults, there may still be a high price to pay in the rules of much that we value. Space diversity, quality of life, water resources, agricultural output, and so on. 그러고 있죠. 자, 비록 지구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우리의 환경의 insult, 자, 모욕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모욕은 뭐다? 그치. 여기서 말하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현상, 뭐 이런 것들. 환경적인 문제에 성공적으로 잘 반응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쵸? 그러니까 이때 insult는 프로블럼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쵸? 그렇다 할지라도 there may still be a high price. 즉, 여전히 높은 가격이 있다. 지불해야 될 높은 가격이 있다. 즉, 대가를 치러야 된다. 뭐에 대해서? 뒤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손실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근데 뒤에 나오는 게 뭔데요?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부분 대가를 치러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래요? 종의 다양성, 삶의 질, 물자원, 농업적인 생산물, 기타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3번 문장을 가시면은요. 자, 뭐를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게다가.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게다가 하면서요. Even if it is highly unlikely that human action could lead to a collapse in fundamental Earth system, the consequences of such a collapse would be so disastrous that avoiding the risk altogether would be preferable. 자, 게다가 비록 인간의 행동이 어떤 근본적인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확률이 아주 적다라 할지라도, 그쵸? 그 결과, 그러한 붕괴의 결과가 would be so disastrous, 너무나도 파괴적이어서 그러한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선호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때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거는 환경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부터 나오는 결과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를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선호되어진다는 얘기는 아예 처음부터 환경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기서 게다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즉, 인간의 행동이 어떤 근본적인 지구 시스템의 붕괴를 일으킬 확률이 아주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주어진 문장에서요. 전쟁의 기간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뭘 보여줬다? 회복력을 보여주었지만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 분명히 이러한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 앞에서도 어떤 대가에 대한 그런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라는 어떤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예로서 또 얘가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요. 흐름을 잘 보시면 여기서 환경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잘 반응을 해서 지구 시스템이 그치?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거에 대한 높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인간의 행동도 여기에 대해서 똑같은 비유를 해주는 거죠. 얘네가 잘 대응했어. 하지만 이런 환경 파괴라는 비싼 대가를 치른 것처럼 인간도 전쟁을 거치면서 유럽 국가들이 회복력을 회복했지만 이러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았었냐. 그러면서 자 중요한 거 게다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인간의 행동이 이렇다 할지라도 아예 처음부터 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는 대가를 치르는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대가를 치르는 게 나오고 있었죠. 그리고 게다가 있다는 얘기는 이 앞에서 같은 동사 관계가 있는 다른 얘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얘가 그렇죠. 그래 흐름상 moreover 앞에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상으로도 어디에? 3번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4번 문장이죠. Just as it's best not to have to rely on the life-saving properties of the airbags in one's car, so it would be best not to have to rely on the resilience of Earth's basic system. 이게 주제예요. 마치 가장 좋은 게 뭐인 것처럼 목숨을 구해주는 그 에어백, 그 자동차에 사고 나면 팡 터지는 에어백, 그 놈의 프로퍼티, 어떤 속성에 의존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정말 사고가 나면 어쩔 수 없지만 에어백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런 것처럼 뭐가 가장 베스트 좋은 거야? 그렇지. 지구의 기본적인 시스템의 레질리언스, 회복력에 대해서 의존하지 않는 게 가장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력을 믿고 너무 환경을 오염시키면 안 되고 그 전에 환경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장 어디 들어가냐? 라고 했을 때 어디에 들어간다? 그렇죠. moreover 앞에 3번에 들어가죠. 그리고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지구가 아무리 잘 반응을 해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어. 인간도 똑같이 회복력이 있었지만 대가를 치렀어. 게다가 하고 대가를 치는 것 이외에 다른 동사관계가 같은 다른 예가 나오고 있다는 거. 아, 흐름상 moreover 앞에 3번에 들어가주면 되겠구나 하는 문제였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가볼게요. The scientific value of wildlife 하면서 빈칸에 들어가는 답이 문제를 찾는 거였죠? 예. 이렇게 나오고요. 자,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The scientific value of wildlife results from the role it serves in 빈칸. 자, 야생 생태계에서의 과학의 가치는 즉 그것이 빈칸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로부터 나온다. 우리 이제 빈칸을 찾으면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너무나도 확실한 힌트가 나오고 있죠. Much of what I know about ecology and behavior came from studying wildlife. 자, 우리가 ecology, 생태계죠. 생태계와 행동들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즉 야생 생태계를 연구함으로써 나온 거래요.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게 야생 생태계를 연구해서 나왔대. 그러면 야생 생태계의 가치는 그렇지. 우리로 하여금 이걸 많이 알게 해주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 들어가면 돼. 이게 답이야.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Much of what I know about ecology and behavior가 들어가주면 돼요. 생태학과 행동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계속 볼까요? Some type of wildlife serve as sentinel species and are used to monitor environmental health. 몇몇 형태의 야생 생태계는 자, sentinel species 하면은요, 이게 보초종이라는 뜻이래요. 보초종,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즉, 몇몇 형태의 야생 생태계들은 보초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의 건강을 감시하는 데 쓰이는 역할을 하는 종들도 있답니다. 그러면서 for instance, 자, 예를 들어서 스파니럴 오즈, 뭐 전박이 올빼미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전박이 올빼미, 오케이. 얘네들은 used by environmentalists, 환경주의자들에 의해서 뭐로 사용되냐 하면 to monitor whether we have preserved enough food growth forests in the Pacific Northwest of the US. 즉, 뭘 감시하는 데 쓰이는데 우리가 그렇죠. 충분한 오래된 오래 성장한 숲을 보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는 데 쓰인대. 근데 어디에서? 미국의 여기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because sparrows have large home ranges, they are one of the
first species to be affected when old growth forest becomes scarce. 자, 이 점막이 올빼미들이 아주 큰 집의 범위를 갖고 있대요. 큰 집의 범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서식하고 있는 장소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초의 종들 중에 하나인데 어떤 최초의 종들 중에 하나냐면 이 오래 성장한 숲이 희귀해지고, 그러니까 희귀해진다는 얘기는 부족해진다는 얘기니까 뭐 안 좋아지는 거겠죠. 그럴 때 영향을 받는 종들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hence 그러므로 reason that 우리는 뭐라고 추론할 수 있대요? If there is sufficient old growth forest to support the health population of spotted owls, 만약 이 점박이 올빼미의 건강한 인구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오래 성장한 숲들이 주변에 있다면 then there should be a sufficient amount of forest to meet the needs of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양의 숲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기 때문에 야생 생태계를 우리가 뭐 하는 게 이렇게 연구하는 게 우리의 어떤 그런 생태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게 그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빈칸에 답은 뭐가 들어간다? 그렇죠. 이 부분. 이게 빈칸의 답이었구나 하고 이제 보기를 갑니다. 보기를 갔을 때 생태학과 행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생태학, 과학의 분야고 많이 알게 된다는 거는 발전을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기 중에서 몇 번이 답이었던? 그렇지. 찾아보면 5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네. 그래서 5번에 The Advanced Mean of Science가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과학의 진보 발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3번 가볼게요.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랬죠? 그러면서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을 보시면 The excess was shipped to other European Union EU countries interfering with their recycling program. 솔직히 제가 이 문제를 그러니까 삽입 문제로 내긴 했지만 딱히 이 문제를 어떤 문제로 변형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와서 제가 이걸로 냈는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흐름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겠습니다. 자, the excess was shipped to other European Union countries. 그 초과분이 다른 유럽, EU 국가에게 선적되어져 갔고, 그래서 이 초과분이 다른 유럽 국가로 간 현상이 어떤 their recycling program, 그들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방해를 입히는 역할을 했다네요. 그러니까 이때 대어는 뭐 여기 나오는 EU countries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주어진 문장 보죠. Germany has a tough recycling law that includes a program to collect packaging materials. 독일은 되게 좀 터프하대.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좀 이렇게 좀 강력한 거겠죠. 강력한 재활용 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패키징 매터리얼, 포장 재료를 모아야 되는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번 문장 나옵니다. Indeed, 실제로 so much packaging was collected in the early 1990s that Germany alone could not recycle it. 자, 잘 보세요. 너무나도 많은 그 패키징이 초기 1990년대에 모여져서 독일 혼자서는 그것을 다 재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많이 모였대요. 그러면서요. 자, 이제 2번 문장 갑니다. EU countries now have a rule that member states cannot set recycling targets far in excess of what they can handle within their own borders. 자, EU 국가들은 이제 어떤 규칙을 갖고 있냐면 그 멤버의 국가들이 재활용 목적을 그렇죠. 재활용 목적을 cannot set 어딘가에 이렇게 보내게끔 하는 거를 보내지 못하게끔 하는 규칙을 갖고 있대. 어느 경우에? 그렇지. In excess of what they can handle. 즉 그들 자신의 국경 안에서 그들이 다룰 수 있는 초과량에 대해서는 다른 곳으로 이렇게 재활용할 수 있게끔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발효시켰답니다. 그럼 이런 법을 왜 발효시켰겠어요? 그렇지.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상 2번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냈긴 했지만 근데 답은 찾을 수 있어. 혹시 몰라. 수능은 모르겠고 6월, 9월엔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풀어보실 필요가 있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Meanwhile, 한편 그러는 동안에 the German law is having the desired effect. The amount of packaging used is going down. 독일법이 그 자기가 처음에 바라졌던 효과를 요즘 보이기 시작하고 있대요. 이 패키징의 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엄격한 법을 시행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만 뭐 할 수 있으니까.
그 회사들이 패키징 양을 줄일 테니까. 근데 이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고. German manufacturers are now also packaging more products in glass and paper, which are readily recycled rather than in harder to recycle plastic. 독일 제조업체들은 이제 또한 좀 더 많은 그 상품을 포장을 하고 있는데 글래스 앤 페이퍼에 있어서 근데 이것은 기꺼이 재활용되고 있고 뭐보다는 그렇죠 재활용되기에 힘든 플라스틱보다는 기꺼이 재활용될 수 있는 물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독일의 재활용 법률이 좀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게 이거의 포인트고요. 자, 얘 어디 들어간다? 그렇지. EU countries 앞에 2번에 들어가면 됐었죠? 그래서 여기에 넣어보시고요. 이제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너무 이게 양이 많아서 독일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익사스 초과분이 유럽 국가로 갔고 이걸 그 유럽 국가의 다른 나라들에게 또 방해가 되는 행동이었기에 EU 국가가 빡치니까 아이씨 저 독일 새끼들 때문에 우리까지도 지금 문제가 생기네. 그래서 빡치니까 규칙을 만들죠. 어떤 규칙? Member States가 cannot sell recycled target far in excess of what they can. 즉 재활용 목표물이 너무 초과되지 않게끔 어느 나라가 재활용의 목표물이 A가 있으면 그 A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그쵸? 그런 법률을 제정했다라고 하면서 앞에 어떤 이렇게 법률을 제정한 사건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주어진 문장에 나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구나? 2번이구나.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가보죠. 4번 문제였죠. 자, 얘는 내용은 되게 쉬워요. 지구 환경에도 윤리가 필요하다는 건데 어법 문제였었고요. 자, 어법은 포인트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an there be a global environmental ethic? 자, 지구 환경에도 윤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Often, 종종 the answer is no. 그 대답은 no였습니다. But, 하지만 그랬죠. If the world is becoming a global village, 하지만 세계가 점점 세계 지구 초원이 되어가면서 it must also have a global ethic. 점점 전 지구적인 윤리가 필요하게 되었대요. 1번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 동사절이고 The strength of a village is the ethic-based community bond. 자, 이러한 마을의 강점은 윤리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 유대관계다. 그러면서 The strength of the global village cannot therefore be without global ethic. 그러니까 이게 주제예요. 주제는 얘고. 그치? 그래서 지구촌의 강점은 그러므로 전 지구적인 윤리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세계화가 되면서 뭐가 필요해졌다? 윤리가 필요해졌다. 이게 이 글의 포인트고요. Today we are witnessing the merger of nations into a global community of humans. 오늘날 우리는 뭘 목격하고 있냐면 전 국가의 merger 합병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통합되는 거지. 이것이 전 지구적인 인간들의 공동체 속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상을 보고 있답니다. 그러면서요. The global village has become a visible reality because the United Nations, multinational corporations, growing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shortening of distances by new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자, 지구촌은 점점 시각적인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라면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자, because가 나오고 있는데 because는 딱 그겁니다. 대부분 뒤에 문장이 나오는지를 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수능 영어에서는. 그러니까 문장이 나오면 맞는데 문장이 아니면 틀렸고 because of로 바꿔주셔야 돼요. 항상 어법은 포인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정말 단순한 친구들 중에서 무조건 기니까 because라고 생각하시는 좀 이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문장은 동사가 있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동사가 있어요, 없어요? 동사가 있나요, 없나요? 잘 보세요. 동사가 없습니다.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이 틀린다. 그러니까 3번의 because를 because of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기니까 because가 아니라 동사가 있어야 문장이기 때문에 접속사인 because를 그때 써줄 수 있고 because of로 바꿔줘야 돼요. 오케이. Environmental problems do not stop at national borders nor do the natural disasters. 환경 문제는 국가적인 국경선에 멈추지 않고 또한 자연적인 재앙에도 멈춰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there is a growing support of the Eastern view that all living species have the right to exist and no nation has the privilege to destroy any of them within or outside its borders. 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 점점 증가하는 동양적인 관점에 대해서 서포트가 되게 많아지고 있대. 그러니까 이걸 지지한다는 얘기죠. 근데 동양적인 관점이 뭔데? 모든 살아있는 종은 존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 어떤 국가도 즉 그 국경 외부나 안에 있는 그것들을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었다? 아직 안 끝났네요. Hence, 그러므로 the possibility of a global environmental ethic. 항상 그러므로 어떻다? 전 지구적인 환경의 윤리에 대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지구촌이 돼가면서 윤리라는 게 필요해졌다라는 게 이거의 포인트고요.
어법적으로 틀린 부분은 당연히 몇 번을, 그렇지, 3번에 because를 because of, 왜냐면 뒤가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3번의 because를 because of로 바꿔줘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뒤에 of를 넣으셔서 명사를 이끄는 구조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22강 가봅니다. 자, 다음 문장이 들어간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랬죠? 이게 당연히 뭐 위치 골라야지. 그렇지.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주어진 문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This treatment resulted in wining of the metal, which could be interpreted as a production of silver, or a stage halfway to the perfect gold stage. 자, 중요한 거. 이 처리 과정은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한 건데요. 어떤 처리 과정이 이 앞에 나와줘야 됩니다. 그쵸? 그러고 이제 갑니다. 되게 좀 재미있는 내용이었죠? Aristotle held that rocks and minerals will arrive and grew in the inside of the earth.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생각했대요? 바위하고 미네랄, 광물들이 alive, 살아있고 그래서 지구의 내부에서 자라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아, 대단하신 분이네. 이런 생각을 1번. Like humans, 인간처럼 minerals attempt to reach a state of perfection through the growth process. 광물이라는 것도 즉 이러한 지점에 도달하려고 시도를 하는 존재는 어떤 지점까지? 그렇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완벽함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하는 게 미네랄의 성질이래. 왜? 살아있으니까. 2번. Perfection for minerals was reached when they refined into gold. 근데 이 광물들의 완벽함은 그 광물들이 금으로 익혀졌을 때, 그러니까 금으로 성숙되어졌을 때 도달한다고 봤대요. 어허, 그렇다네요. Based on these premises, 자, 이러한 premise, 전제죠, 전제. 이러한 전제에 기반을 둬서 the alchemist, 연금술사, 딱 나오죠. 연금술사는 sought to speed up the refining process for metals. 금속의 성숙되는 과정에 속도를 가하고자 하는 방법을 추구했다는 거죠. 뭐 함으로써? By subjecting them to a series of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es. 자, subject는 어디에 뭐뭐 당하게 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한 광물들을 연속적인 이때 피지컬은 뒤에 나오는 케미컬과 같이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물리학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실질적 육체적으로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연속적인 물리적이고 화학적인 과정을 그들에게 빨리 노출을 되게 함으로써 금속을 빨리 성숙시켜가지고 금을 만들어내고자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3번 문장 갑니다. One typical system might include heating the metal with sulfide to remove impure things. 이러한 일반적인 연속적인 그런 실험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가 포함되어 있었냐면 금속에 열을 가하는 건데 설파이드 하면 이제 황화물이죠, 황화물. 황화물을 갖고 어떤 순수하지 못한 걸 제거하기 위해서 금속에 열을 가하는 과정이 여기에 속해 있던 과정이래요. 그러면서 Then a starter seed of gold was added to the metal. 그러면 요 금의 씨앗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물질이 메탈에 덧붙여지게 된대요. 그러면서 after seed was added, 그 씨앗 역할을 하는 어떤 금속이 덧붙여지게 되고 나면 the metal was treated with arsenic sulfide. 그 금속이 arsenic sulfide가 이제 황화비소래. 몰라도 돼요. 황화비소 아닌가? 내신에서 나오려나? 황화비소로 처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면서 여기 처리가 된다고 나오죠. 처리가 된다. 이게 중요하네. 그치? 그러면서 마침내 the whitened metal, 그 흰색으로 바뀐 금속이 could be treated with polysulfide to produce the characteristic yellow gold color. 노란색의 금빛 색깔을 특징으로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다유화물이라고 하죠. 다유화물로 처리되어져요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처리가 된다고 하면서 얘로 처리를 한다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또 처리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 주어진 문장에서 뒤로 가볼까요? 이러한 처리로 나온 결과물이 흰색 물질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그 흰색 물질이 다시 또 이렇게 처리되는 게 나오죠. 아하. 그러면 요 앞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디? 그렇지. 4번이지. 이미 답은 찾았네. 그리고 확인 들어갑니다. 요 문장 어디 들어가냐 그랬죠?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가봤을 때 오케이. 어디에 들어가? 4번에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서 the seed를 덧붙인 다음에 얘로 처리를 하고요. This treatment, 이 처리, 얘로. 즉 arsenic sulfide, 황화비수로 처리를 한 이 처리물이
resulted in waning of the metal. 어떤 결과를 내요? 흰색화된 금속이란 결과를 내게 되는데 마침내 그 흰색화된 금속이 또 이렇게 처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지 흐름상으로도 그렇고 여기 4번에 들어가는 거였고 이때 this treatment는 그렇지 요걸로 처리하는 과정을 가리키는구나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아까 답은 몇 번? finally 앞에 4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 확인됐고요. 자, 그 다음 3번 갑니다. 그 1번이 없는 이유는 1번이 아마 일치부일치였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뺐던 것 같고요. 자, 이거 어디 들어간지 묻는 문제였죠? 네. 가봅니다. 주어진 문장. A, B, C 순서 찾는 문제. Science is a way of describing and explaining the nature of phenomena and the object found in nature. 과학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에요? 그렇지. 자연적인 현상을 묘사하고 설명하는 방법이고 그 자연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는 방식이 과학이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A 갑니다. The facts, 아직 안 끝났구나. The fact, concept, principle, theories, and laws, which is studied in various branches of science, constitute the products of science. 그러면서 사실, 개념, 원칙, 이론, 그리고 법칙.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두 다양한 과학의 가지에서 배우는 것들인데 이것이 과학의 프로덕트, 생산물을 constitute, 구성하는 역할을 한대요라고 하면서 A가 나옵니다. 따라서 Science is a process by which we can increase our knowledge about this vast world. 과학은 이러한 광대한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요. The scientific process includes observation. 그 과학적 과정에는 관찰이 포함되어 있고요. Critical thinking, 비판적인 사고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problem identification, 문제를 identification 뭐하는 거? 그렇지, 확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Analysis, 분석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Hypothesization, 가설 세우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Experimentation, 실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Data collection,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있고요. Validation, 입증과 Generalizing, 일반화도 여기에 다 과정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자, 근데 그 다음 B를 보세요. This represents the fundamental aspects of the nature of science and reflect how science tends to differ from other subjects for gaining knowledge. 잘 보세요. 이러한 것들이 뭘 나타내냐면 근본적인 과학의 본성의 면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과학이 어떻게 즉 지식을 얻는 다른 과목들과 다른가를 반영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The rationality of scientific process and scientific product depends on objectivity, open-mindedness, creativity, 그리고 imagination, positive attitude and values. 과학적 과정의 rationality, 이성이라는 것, 합리성과 그리고 과학적인 생산이라는 것은 객관성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즉 객관성과 열려진 마음과 창의력과 창조성과 긍정적인 태도와 같이 이제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더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는데 중요한 거 이때 디스가 뭐죠 그러면? 과학이 다른 과목과 구별되는 어떤 성질들이 앞에 나왔어야 됐겠죠. 근데 그게 잘 보세요. 주어진 진한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긴 그냥 과학이 이런 거예요라고 정의만 내릴 뿐이었고 이 주어진 찐한 그 A 앞에 있는 주어진 문장에서는 this라는 거가 가리킬 수 있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어떻다? 일단 맨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2번, 3번은 제외해야 되고요. 그럼 중요한 거 이때 this를 뭘로 보면 그렇지. A 뒤에서 끝난 얘네들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였어요? 과학의 과정에 품고 있는 성질들이었죠.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몇 개가 나와? 하나, 둘, 셋, 한 대여섯 개 나오지 않을까? 이것들을 this로 받았겠네? 하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다? A 다음에 B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일단 2번, 3번 안 되고 A 다음에 B니까 답은 4번밖에 안 되는 건데 그리고 내가 의심스러우면 뭐 하라고요? 확인하라 그랬죠? C도 한번 가보죠. 아직 우리 C 안 해석했으니까. What I know today is only a drop in the ocean.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바다에 빠져 있는 거에 불과하다. 어떻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바다에 빠지는 거에 불과하다. 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많지 않다는 얘기를 그냥 비유한 것 같아요. 그렇죠? Science is the medium through which the inner world can be explored and revealed. 과학이 바로 어떤 매체의 역할을 해요? 중간 매개자인데 알고 있지 못한 세계가 탐험되고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과학이다 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확인에 들어가죠. 답이 몇 번이었구나? 그치. 4번에 C, A, B가 맞는 것 같은데 4번이 맞는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서 과학은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뭐 어드랍 인 디 오션에 불과하고 과학이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역할을 어떻게 한다? A라는 과정을 통해서
A에서 나오는 관찰, 비판적 사고,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가설 세우고 실험하고 데이터를 모으고 입증하고 일반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것들이 그러므로 근본적인 과학의 면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학문들과 다른. 그럼 얘가 이렇게 가르치면은 의미상으로 말끔하게 해결이 되죠. 글의 흐름상으로도 얘를 가르쳐야 되겠네. 그리고 과학은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하면서 끝나고 있었고 지식 창출 과정에서의 과학의 역할이 이 글의 주제였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확인을 했고요. 자, 마지막 4번인가요? 맞네. 자, 4번 갑니다. 이게 빈칸이었죠? 예, 근데 얘는 되게 쉬웠어. 문장이 들어가지만 정확한 paraphrasing 문제였었죠? 그래서 이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문제는 충분히 6월이나 9월 수능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빈칸이랍니다. 이걸 찾으면 돼요. There are always inherent limitations in the acumen used to measure quantities, acumen errors, and there are differences in how different people make the same measurement, human errors. 자, 항상 inherent, 내재하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어떤 한계가 있냐면 acumen, 장비라는 것이 근데 뭐 하는 장비? 양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장비와 그리고 양을 측정하는 데 쓰이는 장비에는 항상 내재적인 한계가 있고요. 이게 이제 장비에서 일어나는 에러라는 거죠. 그리고 차이점이 있어. 사람들이 똑같은 측정치를 또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내는가에 있어서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휴먼 에러지 이건 또 인간의 실수지. 그래서 빈칸이래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first that tends to with temp. 자, 이때 밸런스가 균형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잘 보세요. 10명의 학생들인데 10명의 밸런스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given the same coin and told to determine its mass. 질량 덩어리를 재라고 질문을 받습니다. 그럼 이때 밸런스는 질량이나 덩어리를 재는 도구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저울이나 천칭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때 밸런스가 저울, 천칭 이런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영어 단어는 문장에서 의미가 결정이 돼요. 이걸 균형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질량 덩어리를 재는 도구니까 이때 밸런스는 서로 양쪽에서 균형을 맞추는 기계겠네? 그러니까 저울이겠네? 이래야지 원래 독해를 잘하는 거거든. 그래야지 빨리 독해가 돼요. 즉 10명의 학생들이 10명의 저울을 갖고 있는데 동전의 무게를 재라고 이제 명령을 받은 거예요. The temp measurement will probably vary slightly from one for various reasons. 근데 이 10개의 측정치가 다 vary, 다르다니까? 다양하다니까? 달라. 약간씩 달라. 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서로 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The balances might be calibrated slightly, differently, and there might be differences in how each student reads the mass from the balance. 그 저울이 calibrate 하면 이제 눈금을 매기다 이런 뜻이죠. 즉 약간씩 다르게 눈금이 매겨져 있을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죠. 각각의 학생들이 그 저울로부터 나온 그 질량을 또는 뭐 크기 덩어리 질량 이런 것들의 눈금을 다르게 봤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죠? 거기에 이 학생들이 읽은 그 질량의 크기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Remember, 기억하십시오. Uncertainties always exist in measured quantities. 기억하세요. 불확실성은 항상 측정되어진 양에선 존재하게 된답니다. 이게 빈칸의 답이죠. 그쵸? Counting very large numbers of objects usually has some errors as well. 엄청난 수의 어떤 object, 물체의 수를 세는 것도 또한 어떤 연관되어진 error, 실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Constant for 이거 진짜 예를 들어서 뭘 생각해보자. 얼마나 어려운가. 정확한 센서스가 이제 인구조사죠. 즉 인구조사 정보, 도시에 대한 인구조사 정보를 얻는 게 정확하게 얻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또는 선거의 vote count, 투표수를 집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저도 이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다음 날이 선거인데 사람 엄청나게 선거하죠. 그러므로 이 글의 주제는 뭐예요? 인간이기에 측정치에는 오류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고, 그러니까 빈칸의 답은 당연히 뭐야? Remember 뒤에 얘가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이게 딱 들어가면 돼. 불확실성이 항상 측정되어진 양에는 존재하게 됩니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 그대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몇 번이었죠? 그렇죠. 1번이었죠. 그렇죠? 1번 보시면 1번의 numbers 1번 numbers obtained by measurement are always inexact. 측정에 의해 얻어진 수치는 항상 정확하지 않다.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21, 21을 끝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